월요일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야구 한 잔 어떠신가요? 편안하고 유쾌한 야구 이야기 정세영 이혜진의 야구 한 잔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 나오셨고요.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이 정의남매가 이렇게 또 네. 스튜디오를 화사하게 또 물들여 주셨습니다. 네. 오랜만에요. 근데 정세영 기자는 지금 그 아시안 게임 야구 대표팀 네. 네, 기술위원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야구 대표팀과 관련해서 약간의 잡음이 들리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 4월 7일 날 1차 예비 엔트리 발표가 있었는데요. 와일드카드 명단이 또 포함이 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SSG 김광현, 기아의 양현종, NC의 양의지 선수 등이 후보로 이제 포함될 것이냐. 그렇게 되면 이게 애초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 대표팀이 24세 이하 대표팀으로 구성하기로 했는데 네. 육성이냐, 이게 성적을 또 우선시하는 거냐, 그리고 리그에 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문제 아니냐를 놓고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구단 형평성 문제가 가장 큰 이야기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기술위원회 쪽에서는요, 좀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좀 고민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광현, 양현종, 양의지가 낀 대표팀은 참 굉장히 센 팀 느낌이 나요. 근데 언제까지 이 선수를 끼워넣어야 되느냐 뭐 이런 논란인 건가요? 맞습니다. 현장에서도 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것이 옳은 방향이냐, 세대 교체라는 큰 틀을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고요. 또 9월이면은 한참 순위 경쟁이 치열할 텐데 이렇게 중요한 선수가 빠짐으로써 리그 흥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또 네. 반대로는요, 중심을 잡아줄 리더는 필요하다. 또 2010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봤듯이 국제대회 성적이 리그 흥행과 직결되는 부분에서 성적을 절대 간과할 수 없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기술위원회 생각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제 역할이 지금 기자들의 의견 그리고 현장의 여론을 전달하는 입장인데요. 일단 기자들의 현장 여론을 좀 자료로 정리해서 기술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팬들의 반응까지도 좀 살펴서 두루 기술위원들에게 전달을 하고요. 좀 더 토의를 거쳐서 와일드카드 구성 문제를 매듭 짚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든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그렇고 SSG는 이혜진 기자 왜 이렇게 잘해요? 아니, 김원영 SSG 감독조차도 정말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이렇게 놀라워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만큼 SSG는 뭘 해도 지금 되는 팀인 것 같습니다. 뭐 방망이, 마운드 모두 제 몫을 해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승부처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매일매일 영웅이 바뀐다는 점도 이게 좀 잘 나가는 팀의 어떤 공통점일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주목해야 할 매치업으로 LG와의 주중 3연전을 꼽았었는데요. 맞습니다. SSG가 2승을 먼저 올리면서 개막 10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 2003년 삼성과 함께 이 부분 공동 1위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랬죠. 네, 또 주중 3연전 마지막 날인 14일에 좀 패하기는 했지만 여파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인데요. 홈으로 돌아와 삼성과의 주말 3연전을 모두 잡아내면서 다시 연승 가도를 달렸습니다. SSG가 삼성전에 수입을 거둔 것이 1106일 만이라고 합니다. 삼성한테 약했었나 봐요, 그동안. 그렇습니다. 예. 삼성한테 좀 유독 약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0연승이란 어마어마한 네. 대기록을 세우고 네. 이제 11연승은 없었으니까 그 네. 이전에도 네. 참 기대를 많이 하긴 했어요. 네, 네, 많은 네. 스포츠 팬들이. 그런데 정확히 약속이나 한 듯 11연승 못 거두고 네. LG한테 졌단 말이죠. 네. 그러면 좀 약간 좀 이 후유증 네. 같은 게 있어서 혹시 좀 연패로 가는 거 아닌가 걱정 좀 됐거든요.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비하인드 하나 소개하면요. 네. 이제 금요일 경기죠. 연승 행진이 끝나고 금요일 삼성과 첫 경기를 앞두는데 이날 선발 투수가 김광현 선수입니다. 김광현 선수가 나가는데 SSG 선수들은 전혀 연패에 빠진다는 생각을 안 했다고 합니다. 우리 광현이가 올라간다. 무조건 이긴다. 우리 돌아온 에이스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길 것이다. 라고 했고요. 일단 김광현 선수가 이날 7이닝 무실점으로 그 기대에 걸맞는 활약을 펼쳐주고 타선도 보란듯이 또 점수를 내주면서 그렇습니다. 승리를 했는데 네. 확실히 이 김광현 선수의 SSG에서의 존재감이 진짜 대단하고요.
사실 김강현 선수가 건강했을 때는요. SSG가 항상 리그 최정상권에 있었습니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요. 예, 예. SSG가 연승 기간에도 그 본인들이 만들어놓은 시스템을 정확히 지켜가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가령 필승조의 경우 선수별로 정해놓은 투구수나 또 연투 관리라는 게 있어요. 기준점을 넘었을 때는 아무리 타이트한 경기, 아무리 이기고 있는 경기라도 좀 과감하게 휴식을 취하도록 했고요. 또 타자들도 이렇게 연승을 달리다 보면 신이 나서 몸에 힘이 더 들어가고 할 수 있는데 코칭 스태프들이 계속해서 피드백을 주면서 좀 워워 이렇게 눌러주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10연승 후 1패 후 다시 또 3연승. 3연승. 이거 정말 대단한 팀입니다. 근데 그 이혜진 기자. 네. 노경은 선수가 네. 이 롯데에서 이제 노경은은 끝났구나라고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안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13승 중에 3승이 노경은 투수가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승리 요정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3경기 나가서 3승을 거뒀습니다. 지금 롯데 반지 선수와 함께 다승 공동 1위에 올라 있는데요. 경기 내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매 경기 5이닝 이상 또 1시점 이하로 막아주면서 확실하게 좀 발판을 마련해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평균 자책점도 1.13으로 규정 이닝을 채운 SSG 투수들 가운데 가장 좋습니다. 김원영 감독이 노경은 선수에게 주문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명확한데요. 5이닝만 딱 베스트로 던진다는 마음으로 임해달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더 그 이상도 분명히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었는데요. 그 미션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SSG는 지금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는 게 지금 그러게요. 6월이면 문승원, 박종원 선수가 돌아오거든요. 그렇죠. 둘 다 15승이 가능한 투수들이 돌아오는데 네. 그렇게 되면 노경훈 선수 정도가 빠져야 되는데 이렇게 수가 되면 없죠. 못 빼죠. 못 빼죠. 그래서 지금 김원영 감독이 6인 로테이션을 돌려야 하나. 아니, 그 7선발로 가면 어떨까요? 네, 일주일에 한 번만 그런 나오는 거야. 얘기까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경원 선수 어떻게 공도 지금 굉장히 빠르죠? 그렇습니다. 147, 146 정도로 이제 찍고 있는데 일단 노경훈 선수가 확실히 달라진 점이 마인드인 것 같아요. 지금 노경훈 선수하고 대화를 해보면 재미있다고 그래요. 지금 프로 데뷔를 한 지 10년 이상이 된 선수가 야구가 너무 재미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경훈 선수가 좀 뭐 트레이드도 있었고 해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올해는 정말 그 스타트를 잘 끊었고 동료들과의 케미도 지금 아주 좋고 야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노경훈 선수가 직접 말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아주 이제 노경훈 선수가 빠른 구속과 함께 제구가 강점입니다. 김원영 감독도 노경훈 선수가 제구가 워낙 좋아서 지금 타자들이 치기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다양한 구종까지 던지니까 노경훈 선수가 뭐 잘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뭐 그냥 39살에 날개까지 달아갖고 훨훨 날아다니고 있는 노경원 선수 덕분에 SSG는 뭐 지금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을 거예요 요새. 축제 분위기입니다. 예, 게다가 이 사실 메가더 장군 로맥 선수의 이름을 지어버린 우리 크론도 잘 뽑았어요. 네, 크론 선수도 조금씩 이렇게 깨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어제였죠. 삼성과의 홈 경기에서 홈런포를 포함해 시즌 첫 4안타 경기를 펼쳤습니다. 승부차마다 차곡차곡 이제 타점을 올리면서 승리를 이끄는 모습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대했던 장타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지난주 6경기를 치르는 동안 장타율이 6할이 넘어요. 6할 8푼에 달하거든요. 홈런 2개, 2루타 3개를 때려냈습니다. 사실 시범 경기만 하더라도 크론 선수에 대한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어요. 뭐 우려를 낳기도 했는데 시즌 결승타도 벌써 4개나 쳤고요. 네. 근데 사실 외국인 선수들의 경우 얼마나 빨리 팀에 적응하느냐, 스며드느냐가 굉장히 이제 성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또 SSG가 크론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데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유쾌하고요. 또 팀원들에게 막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계속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또 크론 선수는 자신의 루틴을 지키기 위해 항상 일찍 경기장에 나와서 훈련을 하거든요. 이런 성실한 모습들이 이제 코치진들의 칭찬을 받고 있는 대목입니다. SSG에서 크론 선수 공격과 함께 수비가 크론 선수가 오면서 확 달라졌다고 그래요. 내야 수비에서 지금 실책이 6개밖에 안 나왔거든요. 이게 최소 실책인데 크론 선수가 190이 넘습니다. 등치도 좋습니다. 내야수들이 던지는 타켓이 너무 커서 잘 줄 수밖에 없다고. 거기에 이제 팔다리가 기니까 이 좀 따닥 승부라 그러죠. 공을 바운드해서 타자주자를 잡는 그런 것도 잘해주고 있고요. 수비에서도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SSG의 약점은 없을까요?
너무 잘 나가서 걱정돼. 약점이 없는 팀을 어떻게 이겨요? 일단 지금 데이터를 보면요. 팀 타율이 2할 6푼 7리로 전체 1위, 팀 OPS도 7할 3푼 7리로 뭐 전체 1위, 팀 평균 자책점 1위, 팀 최소 실책 1위, 공수주 모두가 완벽해서 뭐 어디 지금 약점을 잡을래야 약점을 잡을 수가 없는 팀입니다. 일단 뭐 SSG는 이런 말도 있어요. 뭐 팬들 그냥 올해 SSG는 우승을 할 거니까. 어우스기인가요? 네. 어우스기죠. 어우스기. 2, 3, 4위나 맞추자 이런. 자 있는데 어쨌든 지금 LG도 뭐 엄청 잘해주고 있고 그 다음이 키움입니까 두산입니까? 순위를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 페이스 좋은 LG가 10승 4패로 2위를 달리고 네. 있고요. 지난주 뜨거웠던 키움이 3위에 올라 있습니다. 두산이 4위, 롯데가 5위로 그 뒤를 쫓고 있고요. 6위부터는 5할 승률 미친 팀인데요. 기아가 6위, 삼성이 7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팀은 나란히 3승씩만을 거뒀는데요. 한 경기 덜 치른 KT가 3승 10패로 8위고요. NC와 하나는 3승 11패로 공동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 시즌 초반에 전혀 예상치 못한 순위표인 것 같아요. 네, KT가 일단 우승 후보였는데 네. 떨어져 있고 또 NC도 지난 겨울에 100억 이상을 투자하면서 외부 FA 영입에 큰 돈을 썼는데 기대보다 지금 못한 이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강 안에 키움을 넣은 전문가들이 거의 없었어요. 네, 정세영 기자도 그랬고. 네. 근데 이 키움이 푸이그 효과를 보는 건지 지금 뭐 연승이 맹렬합니다. 네, 지난주 SSG만큼이나 뜨거웠던 팀 바로 키움입니다. 6경기에서 5승 1패를 거두며 주간 승률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8일 대구 삼성전부터 7연승을 달리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 투타 밸런스가 진짜 굉장히 좋았는데 마운드 1위, 타격 4위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선수들 모두가 좀 활발한 활약을 펼쳐줬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좀 푸이그 선수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주간 타율 3할 3푼 3리를 기록했고요. 또 12일 고척 NC전에서는 말로 홈런을 때려내면서 좀 기대했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뭐 푸이그가 말로 홈런 쳤을 때 네. 잘 데려왔다. 네. 정말 그 비싸게 데려온 네. 시원하다. 시원하다. 아유 그리고 참 힘도 세다. 예. 맞습니다. 예. 하지만 그래도 이정우 선수의 이 대기록 이거 좀 네. 자랑 좀 해주세요. 이정우 선수 지난 17일 잠실 두산전에서 900안타, 통산 900안타를 완성했는데요. 역대 최소 경기 670경기이자 최연속 23세 7개월 28일에 달성한 900안타입니다. 이정우 선수 일단 900안타의 이런 신기록도 신기록이지만 시즌 초반 페이스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예. 오늘 기준으로 타율이 2할 9푼 8리인데 좀 떨어지는 것 같지만 지금 페이스가 좋고요. 2홈런 12개 타점, OPS도 0.798을 기록 중입니다. 사실 지난 시즌 초반에 이정우 선수가 4월 타율이요. 2할 6푼 9리밖에 안 됐는데 지금 2푼 5리 이상 상당히 높아졌고요. 결국 지난해 시즌 초반 부진했지만 끝에 몰아치기 가능하면서 리그에서 타격을 가장 잘하는 선수로 올라섰는데요. 지금 페이스라면 작년보다 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이정우 선수의 직접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정우 선수와 푸이그 선수 둘이 지금 키움을 끌고 계속 가는 건가요? 일단 중심을 확실하게 중심에서 잡아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경기 중간 화면을 보시면 두 선수가 케미가 진짜 멋집니다. 홈런 치면 서로 나와서 그래요? 장난도 치고 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요 얘기만 하고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KT의 부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진 기자? 일단 저는 아무래도 타선의 침묵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무엇보다 해결사 역할을 해줄 자원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팀 득점권 타율이 1할 때예요. 지금 1위 SSG가 3할 때 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점수를 내야 할 때 못 내면 그 여파가 마운드에도 미치기 마련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강백호 선수가 자리를 비우면서 좀 공백이 생겼고요. 뭐 박병호, 장성우 선수 등도 아직까지는 제 궤도에 좀 오르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강철 KT 감독은 타선에 변화를 주는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하기도 했는데 큰 효과가 없자 전공법으로 가겠다. 처음 생각했던 대로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 기자가 보기엔 어때요? 저도 마찬가지로 공격력이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강백호 선수의 부상이 가장 크고요. 지금 KT의 팀 득점을 보니까 46개거든요. 리그 뒤에서 공동 8위. 꼴찌에서 3등입니다. 예. 해결사가 없으니까 당연히 좀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롯데 이대호 선수의 홈런 소식도 화제였는데요. 잠시 쉬었다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동의 순간을 즐기는 시간. KBS 1라디오 스포츠 박태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월요일에 편안하고 유쾌한 야구 이야기, 야구 한 잔, 스포츠월드 이혜진,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선수가 네. 시즌 첫 홈런을 결국은 쳤네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홈런입니다. 어제였죠. 17일 사실 KT전에서 마수거리 홈런포를 신고했는데 143km짜리 몸쪽 직구. 이거 진짜 치기 어렵거든요. 네. 이걸 걷어 올려서 담장 밖으로 날렸습니다.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개인 통산 352번째 홈런이었습니다. 이승엽 선수가 467개 홈런으로 역대 1위고요. 최정 선수가 404개로 역대 2위인데 역대 순위 3위에 오르는 아주 값진 홈런이었습니다. 이대호 선수는 어제 경기가 끝난 뒤에 언젠가는 깨질 기록이 있다. 홈런으로 팀이 이기는데 보탬이 될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자세를 좀 낮췄습니다.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은퇴하기가 좀 아까운 그런 컨디션 아닐까요? 이대호 선수 은퇴 번복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대호 선수 참 이 우승이 너무 간절한 선수거든요. 그렇죠. 우승 반지가 없네요. 2000년 네. 데뷔해서 22년째 지금 우승 트로피가 없는데 그래서 롯데 선수들도 이대호 선배에게 꼭 우승 트로피를 안기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올해 이대호 선수의 도전에 좀 이렇게 좀 밝은 빛이 비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롯데가 5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우승 가능성은 어떻게? 우승 이혜진 기자가 롯데 전문 기자잖아요. 네, 우승까지는 몰라도 지금 어쨌든 개막전 전문가들의 좀 평가를 좀 그래도 뛰어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냉정한 시선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FA 시장에서 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고 오히려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손아섭 선수가 NC로 이적 을 하면서 타선이 좀 헐거워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학주, 박승욱 선수 등을 또 영입하긴 했는데 그간 내야 사령탑 역할을 해줬던 좀 마차도 선수의 빈자리를 완벽히 메울 수 있을지 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하지만 선수단 똘똘 뭉쳐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롯데가 13경기를 치른 시점 5승 8패로 리그 7위였거든요. 한층 나아진 출발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호 선수 외에도 한동희, 정훈, 안치홍, 전준우 선수 등 이렇게 좀 주축 선수들이 힘을 내주고 있고요. 또 마운드에서는 올 시즌 새롭게 롯데 유니폼을 입은 자원투수 반지의 선수가 에이스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롯데하면 안타 세리라 아닙니까? 예, 롯데 이런 또 응원 소리가 막 들렸으면 좋겠는데. 자, 하지만 또 이 홈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예, 통산 홈런 2위가 최정 선수. 예, 네. 최정 선수 올해 지금 홈런 쳤나요? 한 개 쳤습니다. 하나 쳤습니까? 페이스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최종 선수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최종 선수가 시즌 초반에 항상 부진한 선수입니다. 지난해 4월까지 성적이 23경기에서 2할 오픈 7리였고요. 또 2020년엔 2할 5리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최종 선수 타율이 4할 2푼 9리. 그래요? 리그 전체 2위에 올라 있습니다. 홈런은 하나밖에 없는데 9개의 타점을 쓸어 담았고 10개의 득점도 올렸습니다. 특히 최종 선수가 지금 득점권에서 무조건 안타를 칩니다. 득점권 타율을 보니까 5할 3푼 8리. 10번 중에 5번 이상을 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네요. 네. 무조건 홈런만 쳐야 되는 건 아니니까 타자가. 예. 그런데 이렇게 최정 선수처럼 잘 치는 타자들도 글쎄요. 근데 지금 투고 타죠. 현상이 그쵸. 좀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게 잘 못 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아무래도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진 부분이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투수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과감하게 던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됐고요. 반면 타자들은 좀 혼란을 겪으면서 그 자신만의 존을 설정하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코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스트라이크 존이 지금 변화가 됐는데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지나야 된답니다. 그래야지 이혜진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스트라이크 존이 자기만의 존이 형성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타자들이 좀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거 TV로 중계를 보는 시청자들은 어떻대요? 지금 그 PTS 존이라고 해서 저희가 중계 방송을 보면 사각형이 나오잖아요. 그거보다 한 개 정도 높게씩 봐야 됩니다. 좌우 한 개, 높이도 한 개. 근데 이게 또 잘 틀려요. 그래서 좀 아직은 좀 스트라이크 존이 정착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결국 그 스트라이크 존이 이렇게 된 이상 투수력이 곧 순위가 되는 겁니까? 사실 예전에도 투수력은 그 팀의 전력을 논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잖아요. 야구는 투수 노름이다 이런 오래된 속설이 생겨난 배경이기도 한데요. 타격
타석은 아무래도 사이클이 크지만 투수는 어느 정도 좀 예측이 가능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올해는 투구 타자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런 흐름이 더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순위표 상위 5개 팀을 살펴보면 팀 자책점에서도 모두 5위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심지어 6위부터 10위까지는 거의 팀 평균 자책점하고 팀 순위를 같이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그럴 수 흐름이 있겠어요. 계속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얼마나 또 타자들이 적응을 하느냐, 또 투수들도 얼마큼 이제 앞으로 타자들을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수들 역할은 요새 어떻습니까? 지금 방어율 상위 10구를 보니까요. 6명의 투수가 지금 외국인 투수가 이제 이름을 올렸고 그중에 4명이 지난해 뛰었던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구간이 명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SSG 윌머 폰트 선수 뭐 개막전에서 9이닝 퍼펙트 피칭을 했고 지금 3경기에서 1승 1패 평균 득점이 1.35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부캐넌 선수, 요키시 선수, 니킹엄 선수 이런 선수들이 모두 제 역할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혜진 기자가 보기에 외국인 타자 중에는 어떤 선수들이 눈에 띄나요? 뭐 앞서 언급했던 뭐 크론 선수나 푸이그 선수도 있겠고요. 또 저는 삼성 피렐라 선수가 눈에 피렐라 띄더라고요. 선수요. 네, 시즌 초반부터 또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는데요. 시즌 타율이 3할 8푼 6리로 외인 타자 가운데 일단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엔 6경기에서 5할 2푼을 때려내기도 했습니다. 이미 홈런 2개에 도루도 3개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 타선이 조금 다소 침체돼 있거든요. 좀 삼성 입장에선 더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피렐라 선수 올해 KBO 2년 차인데요. 작년에도 몸을 아끼지 않은 이 허슬 플레이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네.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조중 3연전 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SSG가 누구 만나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네. 키움을 만나는데요. 키움이요. 일단 키움의 상승세가 지금 대단한데 최근 10경기에서 8승 2패. 연승 행진도 뭐 7연승까지 했었고 하지만 SSG가 지금 뭐 선발 마운드 뭐 전체적으로 약점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김강현 선수가 지금 21일 키움전에 이제 등판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이종우 선수하고 맞붙는데요. 그렇겠네요. 이종우 선수는 또 김강현 선수한테 무척 강했습니다. 과연 이 투타 매치업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푸이그 선수하고 김강현 선수하고 맞대결도 상당히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혜진 기자가 또 다른 매치업들의 관전 포인트 아주 간단하게 네, 짚어주시죠. 주중은 아니지만 주말 잠실에서 한지붕 두 가족이죠. 두산과 LG가 맞붙습니다. 주말에요. 네, 두 팀의 맞대결은 리그를 대표하는 흥행 카드기도 하거든요. 이 시즌 초반 다소 부진한 관중 동원에 변곡점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제는 관중들이 육성 응원도 가능해진 거죠? 육성운동 가능하고요. 네. 취식은 뭐 당연히 가능하고요. 예. 아주 이제 야구장 가서 즐기시면 이야, 좋은 소식입니다. 네, 이제는 야구장에서 마음껏 떠들고 응원하고 치맥도 먹고 그런 날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야구 한 잔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돌아옵니다. 박태원의 스포츠.